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확진자 수가 324명 발표가 됐네요. 지속적으로 좀 발표가 세 자릿수 이상 확진자 수가 늘고 있고요. 이번 주말이 되게 고비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도 사실은 다른 이슈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는 해외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지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매매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고,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영향을 미칩니다만 최근에는 뭐 김여정이 권력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예전에 김여정이 그 남북 연락소인가요? 폭파하면서 그때 조금 시장이 좀 빠지면서 어느 정도 그 리스크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인지 몰라도 최근 시장에서는 코로나만한 악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제 미국 시장 나스닥 종합지수라든지 다우존스도 보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일 기준으로도 보시면 21일 기준으로 또 상승을 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0.42%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재료도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그 코로나에 대한 이슈 우리 시장에서의 사실상 세 자릿수 확진자가 떨어지는 그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지속적인 이런 상승 추세, 이런 식으로 확진자 추세가 계속 상승하지만 않아도 상대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보던가 아니면 물타기를 하던가 뭐 어떤 방식으로든 좀 매매를 해봐야 되겠느냐. 물론 매일매일 시장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단기적인 데이 트레이딩 가능합니다. 스캘핑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변동성이 더 강합니다. 많은 종목이 빠질 때에 특정 종목에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그 쏠리는 종목에서 적절한 뭐 눌림이 있을 때 장중에 분봉상으로 들어간다라든지, 아니면 괜찮은 차트 위치상에 있는 종목인데 장초에 눌리면 그때 잡고 기다린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 반등을 하고 언제쯤 저점을 잡고 그때에 그 조금 더 들어가서 예탁금을 가지고 들어가서 매수를 해서 평단 낮추고 올라갈 때 파는 뭐 이런 방식들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제 판단에는 최악의 상황에선 220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기존의 일봉상으로 봤을 때에 강하게 좀 저항이 나왔던 이 라인들이 22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200포인트까지 밀리면 만에 하나 그때는 좀 강하게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반 경직성이 나타나면서 수급이 좀 몰리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럼 지수에 몰린 수급은 아마도 각 개별 종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62평선을 먼저 찍었습니다. 먼저 찍었고 지금 62평선을 찍고 반등을 해주고 800포인트는 못 미쳤지만 79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면 앞서서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외인이 그 한 1900억 정도 사줬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외인과 기관이 한 6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500억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개인은 조금 팔았고요. 그러니까 뭐 최근 시장에서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이 좀 들어와 주고 개인들도 그냥 금요일이다 보니까 매매를 많이 안 하고 좀 쥐고 있는 주말을 좀 보내보자 라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시장이 요동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 62평선을 지금 치고 나서 지지해주는 이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좀 반등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냐, 장초에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많이 빠지면 이쪽이 지고 한 2200포인트 정도 되고, 그게 아니고 이 도지형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추세 전환을 좀 하면서 다시 한번 22평선을 회복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은 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나리오만 가지고 매매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1차적인 상승했었던, 그러니까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 주식들 중에서 1차적으로 제가 쭉 말씀드린 종목들은 이미 시세를 한 번씩 다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종목들을 말씀을 안 드렸고요. 보통 저는 시세가 너무 많이 나서 높은 종목에는 잘 관심을 안 갖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세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뭐 백신 관련해서 직접적인 생산을 하지 않지만 SK 케미칼,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노바백스하고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CMO, CDMO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어제 그 존슨앤존스에서 발표가 났죠. 치료제인가 백신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슈가 노바백스라든지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기타 등등의 회사에서 치료제가 혹은 백신이 발표가 된 경우에는 개별 관련된 종목들 아마도 굉장히 강하게 그 상한가 터치를 해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종목을 차치하고서라도 계속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 8개 중에서 신풍은 빼고요. 신풍은 빼고 요 6개 정도, 신풍을 포함해서 7개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7개 정도를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종근당입니다.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무래도 개별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나파모스타트죠. 나파모스타트고 이게 뭐 약물 재창출입니다. 약물 재창출. 신약을 개발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뭐 항응고 그리고 급성 추가 장염 치료제죠. 나파벨탄. 그 성분이 나파모스타트인데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차트상으로는 우선은 여기가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 양봉을 하나 세워두고, 물론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고 오른쪽으로 쭉 횡보한 후에 이 지점을 강하게 돌파할 때는 역시 양봉을 뽑아내죠. 아주 패턴입니다 요즘에. 그리고 여기서도 강하게 좀 갭 띄워놓고 22만원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가격 조정. 그러니까 뭐 16만원까지 떨어졌으니까 6만원 빠진 거면 가격 조정 충분히 받은 거죠. 그게 한 이 정도 라인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 캔들이 한 반 정도는 안 빠진다고 좀 보고 있고요. 상단을 좀 찍어보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 나오면서 이 캔들의 상단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 이렇게 양봉을 좀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중요한 라인은 이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조금 양봉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볼 때에는 이 상단 라인 19만원 20만원 정도를 깨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19만 4천원 정확히 말하면 여기를 좀 깨지 않으면서 종가 기준으로요, 이렇게 눌려서 5일평선 터치하더라도 여기 종가 기준을 깨지 않으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하루 이틀 조정받고 조금 더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여기서 두 번 정도 밀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를 돌파할 때에는 강한 상승을 동반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요 며칠 그러니까 다음주 월화 정도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서 많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여기서 좀 버텨주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움직임의 척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자체는 어쨌든 종근당은 되게 현재 상태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그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상하게 떴네요.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매매하신다라고 하면 고점 돌파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동 같은 경우에 보면 다만 개인들이 계속 그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에서는 사실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팔고 있기 때문에 매동이 좀 좋지 않고 그런 부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다음 주에 또 매동이 바뀌면서 다시 한번 상승의 기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동은 좀 바뀔 수가 있잖아요. 다만 현재 상태는 좋지가 않고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시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일가는 좀 빠졌습니다. 근데 뭐 1% 언더로 빠졌기 때문에 큰 이슈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강약품입니다.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좀 지금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을 주고 있어요.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얘는 뭐 얘도 역시 약물 재창출이죠. 레로비르인가요? 그걸로 알고 있는데 항말라리아제죠. 항말라리아제. 그래서 성분은 이제 피라맥스고요. 이게 지금 보면 엄청나게 좀 강하게 상승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상승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는 이 구간 내에서 좀 기간 조정이 들어간 느낌입니다. 워낙 강하게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5만원 터치를 시도했지만 밀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구간 내에서 조금 더 힘을 비축을 하다가 브리저 밴드가 이렇게 좀 축소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조금 횡보를 하다가 제 생각에는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설사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지금 워낙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강하게 상승하다기보다는 요 정도 라인에서는 지금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차적으로 이 정도 라인이고, 이때는 뭐 브리저 밴드의 상단도 지금 터치하고 밀렸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윗꼬리를 달고 이때 이 움직임이 지금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한 건지 아니면 털고 나간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이 정도 기준이죠. 한 3만원 정도, 33,000원 정도, 이게 완전히 마지노선으로 여기서 딱 하방 경직성이 나오고 여기서 이 부분을 지켜주면서 윗구간에서 놀긴 놀 텐데, 이 박스권 내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는 이슈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다. 그리고 이게 향후에 정말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가서 이 45,000원 정도 라인을 터치해주면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때는 앞서서 이런 윗꼬리로 마무리했었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다만 아주 고가권에서 이렇게 나온 윗꼬리는 사실은 매물 소화라기보다는 차익 실현의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차익 실현의 물량이라고. 그래서 우선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이 라인을 좀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 다만 앞서서 너무 많은 윗꼬리를 달면서 돌파 시도레스나 밀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하려면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담이 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매동 자체는 또 외인이 그래도 최근에 많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다시 한번 4만원대 넘어서 터치를 하려면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이슈와 함께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양약품입니다. 일양약품은 상대적으로는 움직임이 확실히 다르죠. 부강하고 느낌이 다릅니다. 물론 종근당도 마찬가지고요. 우선은 여기서 이렇게 딱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잘 버텨줬죠. 이 라인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한 거고요. 이제는 사실은 이 라인대, 그러니까 요 정도 구간대에서 잘 버텨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야만, 왜냐면 이 기준봉이 여기거든요. 지금 이게 딱 세워지면서 이제 이 윗구간에서 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조금 눌렸다가 다시 한번 복귀하는 움직임이 나왔다가 밀렸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 82,000원 정도, 8만원 정도 윗구간을 빨리 복귀를 해서 여기서 다시 놀아줘야만 다시 한번 이 물려있던 이 고점 까지 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좀 생각이 들고, 다만 이렇게 계속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것은 현재 같은 추세에서는 뭐 매물을 소화하는 거라기보다는 본전에서 파는 수량이라든지 아니면 반짝 반등해서 단타로 수익 내고 나오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수량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죠? 약간 올라가는 데 좀 부담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부강약품이랑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도 이 지지라인이 지금 또 앞서서 나왔던 이 두 개의 지지라인이 좀 깨졌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더 밀린다라고 하면 60평선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켜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맞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매동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뭐 큰 이슈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외인들이라든지 기관이 계속 옥신각신하면서 팔고 사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관은 그렇게 큰 이슈가 없다라고 보이고, 외인과 개인이 좀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눌리면서 추세가 좀 하락 추세로 좀 전환된 느낌이기 때문에 반등이 어느 정도 추세에서 나오는지, 여기서 정말 이 정도 라인에서 잡아주는지 지켜보시면서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어느 정도 물타기를 해서 반등이 나올 때 팔고 수익 실현 하신 게 낫는데, 아니면 본전이라도 그런 게 나은데, 지금 어디까지 빠질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라고 보여져요. 딱 라인을 잡고 지지가 됐다라고 보여지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가 딱 나온 후에, 또 지수도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 후에 판단하셔가지고 움직임을 잡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물론 일양약품에 대한 이슈도 아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러시아에서 이제 그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슈펙트죠, 슈펙트 백혈병약인데, 근데 이제 뭐 러시아에서 약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깜깜이 임상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진행된 여부가 언제 나올지 몰라서 계속 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말씀드립니다.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은 제가 빅텍과 같이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강하게 상승 후에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잡아주면 상승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영상으로 있을 수 있을까라고 제가 물어봤고, 영상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역시 그 이후에도 계속 상승을 하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도 찍어줬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한 후에 엄청나게 많이 조정을 받으면 어느 정도 라인에서,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의 요 아래 꼬리는 이거는 강한 매수세구나, 이렇게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 상승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배웠고, 이 구간에서 이 몸통의 라인을 갖다가 다시 한번 복귀해주니 요 캔들이 더욱더 상승을 강하게 하는 움직임이 또 나와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얘가 여기서 뭐 도지형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찌됐건 보면 아래 꼬리를 좀 달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는 이게 어제 움직임인데요, 이렇게 쭉 빠졌다가 여기서 다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엄청난 상승 후에 30분 봉입니다. 지금 쭉 과연 이 정말 이 갭으로 팍 밀었던 이 라인까지도 복귀가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봉상으로는 지금 움직임은 충분히 조정을 받고 다시 좀 상승 추세로 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켜보신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동 같은 경우에는 신풍제약이 MSCI 편입이 되면서 외인들이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오히려 이런 움직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 이거 본전에서 물린 물량 팔자,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나오는 물량들을 그 MSCI에 신규 편입이 된 이 신풍제약의 입장에서 외인들은 리밸런싱을 하면서 각자 운영하는 해외에 각각 운영하는 그런 펀드들의 리밸런싱을 진행을 하면서 아마 이번 달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물량을 받고 소화하면서 또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진기한 형상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인데, 그럼에도 신풍제약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본전이 왔다고 내려놓으시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라인까지 지금 쳐주고 여기를 뜬다면은 진짜 이 정도 라인까지도 지금 룸이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갈 수도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 지금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한번 시세를 좀 줬었죠. 아래 구간에 있다가 대웅제약 니클로사마이드죠. 얘도 약물 재창출입니다. 보시면 워낙 이 아래 구간에서 장기 평선이 300일평선의 일봉상으로 지금 갇혀 있다가 강하게 시세를 한번 주고 다시 또 빠졌습니다. 빠지고, 이때는 아마 아시겠지만 그 메디톡스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잠잠해지다가 여기가 딱 지지를 해주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마지노선이 한 이 정도 같아요. 이 마지노선을 지켜주면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상승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웅제약의 이 차트상으로만 보면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차트는 아니라서, 우선은 고가권에서 놀고 있는, 고가권에서 고가를 찍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밀리거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좀 힘을 비축해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커지다라고 보고요. 이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슈가 살아있긴 합니다만, 코로나 이슈가 차트상으로는 이 뚫고 돌파해서 더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앞서서 뭐 2017년, 18년, 19년, 20년까지도 그 여기서 물려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17만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는 14만원까지 다시 한번 돌파의 시도가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14만원, 17만원 돌파의 시도가 나오기 이전에 이 300이평선을 또 뚫어줘야 되거든요. 13만원을. 그게 과연 가능할지, 그런 부분들은 미지수라서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매동으로는 외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고 기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는 이런 움직임에서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쭉쭉 뻗어나갈 수 있으려면 큰 호재가 필요한데, 과연 그렇게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미지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넥신입니다. 제넥신은 이제 DNA 백신인데 뭐 엄청나게 갔습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갔고, 어제도 또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라인대를 뚫지 못했어요. 밀렸습니다.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를 뚫지 못했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금 이 라인대를. 그러면 우선은 이 윗구간에서 한 13만원 정도, 12만 7천원 정도 라인에서 위에서 종가적으로 내일도 그렇고 월요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그렇고 이 종가가 12만 7천원 위에서 놀아줘야 되고요. 왜냐면 이 기준이 된 캔들의 몸통을 깨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만약에 밀린다 손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2평선을 지지해주면서 간다라고 하면 이제 백신의 결과라든지 기사에 따라서 다시 한번 터치하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런 움직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윗골을 달았기 때문에. 매동 한번 보시죠.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보시면 기관이 좀 털었는데 사모펀드가 털었다는 것은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모를 제외한 투신과 금투 그리고 외인까지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는 이 사모펀드가 여기서 매도를 치고 뭐 다른 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요, 포트를 조정했을 수도 있고, 다만 아직도 여기에 금투와 기관 그리고 외인들의 매수 물량은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상승 쪽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도 1차적으로는 이 브랜저 밴드의 상단 여기까지 좀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이 윗꼬리를 삼키면서 재차 상승에 대한 터치를 해주는 좀 그런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 요정도 라인이, 참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라인대에서가 잡기가 좋거든요. 한 번, 두 번 터치해주고 세 번 터치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좀 날아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요런 상승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제 종근당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가 된다라고 그러면 한 번쯤 다시 터치해 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제넥신이 지금 윗꼬리를 좀 달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윗꼬리를 좀 삼키면서 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1차적으로는 요 브랜저 밴드 상단까지도 터치해 주는 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지캠 생명과학인데요.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FDA의 코로나 폐렴을 유발하는 급성 호흡 증후군을 임상 EA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는지는 제가 엔지캠 생명과학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만, 움직임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는 그 여기서 음봉이 나오는 윗꼬리에 거래량까지 터졌거든요.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밀리는 게 아직도 계속 뭔가 반등 없이,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 없이 깨져버리고 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여기서 이 캔들을 기준으로 최소한 강하게 처음 시도를 했던 이 양봉의 캔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켜줘야 될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캔들의 상단마저도 지금 터치해주는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빠졌어요. 조금 여기 지지가 됐어야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반등이 조금이나 나오려면.
N자형 반등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가 잠깐 눌리면서 깼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뭐 여기까지 빠지진 않을 거라고 좀 보고요. 아주 최고의 마지노선은 10만원 선은 절대 안 깰 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1차적으로 22평선 한번 터치해 줄 것 같고요. 그런 반등이 대신에 언제 나오느냐,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물리는 물량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을 좀 봤을 때 아주 강한 반등보다는 이 적절한 시점에, 혹시라도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정말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적절한 시점에 매도가 나오면 수량을 좀 줄여가시는 게 낫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 중에서 종근당부터 엔지캠 중에서 어떤 종목 하나는 또 기사가 뜰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셀트리온이 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종목들이 지금 아주 코로나 관련 이슈로 난리기 때문에, 특히 이 종목들 중에서는 아주 생뚱맞은 다른 제약 종목들, 아주 생뚱맞은 종목들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애들이 뛰거나, 그게 아니라면 기존에 그래도 이슈가 되고 했었던 이 종목들 중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유심히 좀 관종해 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시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코로나입니다. 그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사라지지 않고서는 상승에 대한 부분도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코로나 이슈가 좀 확대가 될 때 이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변동성을 주면서 혹시라도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도 나올 수가 있고요.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투자하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7 종목들 중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물론 신풍제약이 지금 조정받고 MSCI에다가 매동도 좋고 가장 좀 어떻게 보면 핫하긴 한데, 워낙 위에서 물린 물량들이 좀 소화하기가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외인들이 다 소화해주면 또 모를까. 그래서 뭐 신풍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정고점까지 간다라는 생각보다는 적절한 시점에서 조금씩 이렇게 수출랑 줄여가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역시 신풍 포함해서 이슈가 과연 임상 진행했던 것이 과연 정말 가시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도움이 좀 됐는지, 그런 기사 한두 개에 막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파악하시면서 체크하시면서 좀 이번 주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또 좋은 영상 만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